저희한테 오는 연예인들은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다 자기 돈 내고 한 거거든요. 저희는 연예인 DC 같은 거 없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원장님이 되게 유명하셔서 다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왜냐면 의사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만약에 시술을 했는데 1, 2년도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튀어나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손일영 원장입니다. 레이저로 눈밑 지방 재배치하는 병원은 많은데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첫째는 재발하지 않는 것을 약속드린다 그랬는데 그걸 왜 약속을 하냐니까 환자가 만약에 시술을 했는데 1, 2년도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다시 튀어나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것도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35세 수술했는데 한 4, 5년 지나서 40세 돼서 또 해야 된다 그러면 병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저희는 재발하지 않는 걸 약속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술하는 과정에서도 눈물 고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술하고 나서 눈밑이 많이 꺼지거나 아니면 눈물 고랑이 남거나 아니면 원래 안화 구조상 눈물 고랑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남으면 다른 병원에서는 그걸 이제 고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필러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데 필러는 뭐 1년 정도밖에 안 가고 자기 몸의 구성 성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눈물 고랑이 깊을 경우에는 자기 몸에서 엉덩이에서 지방을 뽑아서 무료로 3주 후에 지방 이식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재발하지 않게 해드리고 눈물 고랑이 남을 경우에 무료로 지방 이식 해드리는 게 그 두 가지가 가장 시술 후 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인데 또 흔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AS를 약속을 해드리니까 그게 다른 병원하고 월등히 차별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그 재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수면 마취를 하면 환자가 누워 있다가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소 마취로만 시술하는데 그 이유가 재발하지 않게 꼼꼼하게 시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하는 것보다 국소 마취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나 눈밑 지방 제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무작정 지방을 그냥 없애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남겨두고 어떤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해서 편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가 이제 주무시기 때문에 좀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니지만 레이저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좀 뜨거운 느낌이 있고요. 시술이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부나 근육을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 다음 날부터 바로 세안도 할 수 있고 출근도 가능할 정도로 편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 이식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지방 이식을 했던 부위가 편편하게 잘 되고 꺼져 보이지 않고 잘 되느냐 모양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인데 보통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이마나 뺨, 관자놀이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밑에 받치고 있는 골격, 뼈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방을 쌓으면 되기 때문에 받침대가 있어서 시술하기가 편한데 저희가 주로 하는 눈 밑에 지방 이식은 안화뼈 밑에 공간이 붕 떠 있는 공간이라서 그 부위에 지방을 넣어서 그걸 메꿔서 눈물 고랑도 없애고 눈 밑에 지방을 없애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넣는 지방량을 조절을 실패하면 울퉁불퉁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 이식의 생착률의 문제인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 이식의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한 번만 해도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는 2차, 3차 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 생착률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느냐가 생착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좋은 부위가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이런 부위가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생착률이 좋고 뭐 팔뚝이라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뱃살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이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이 뱃살을 많이 나왔으니까 그 뱃살 좀 빼서 자기한테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 지방은 이식을 하면 거부 반응이 나서 안 되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뱃살 나온 경우 보통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빼서 수 있는데 뱃살에 있는 피하 지방은 섬유질도 많이 끼어 있어서 좋은 양질의 지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엉덩이에서 지방을 뽑는다 그러면 자기가 엉덩이가 좀 볼륨 있는 게 좋은데 오태가 나야 되니까 좋은데 뽑으시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뽑는 게 뭐 5mm 이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5mm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뽑는다고 해서 엉덩이가 뭐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거의 없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지만 약간의 붓기들은 2주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얘기해서 3주 되면 붓기가 다 가라앉는다고 그러는데, 붓기는 일시적으로 부어서 모양을 변화시킨 거지 결국은 그 붓기가 빠지고 나면 애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대로 모양이 잘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간혹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모양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결국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오시기 좀 곤란하거나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편의를 봐드리는 거지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에는 직접 상담 오시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파노라마 뷰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찍어서 보내시라 그러면 좀 더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사진으로 한 8, 90%는 다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은 이제 뭐 마케팅을 통해서 이 병원에서 시술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제공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한테 온 연예인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다 자기 돈 내고 한 거거든요. 저희는 연예인 DC 같은 거 없거든요. 어떤 감독이 직접 저희 병원 가서 하라고 지정해줘서 온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인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오는 거고요. 지방이나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이제 뭐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잘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계시는 교포들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병원이 잘하고 어떻게 좋으냐, 진짜로 재발하지 않느냐, 뭐 회복기간도 빨라서 바로 내 수술하고 출국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미국,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아르헨티나, 캐나다, 뭐 태국, 베트남, 중국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어떤 날은 저희가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그날 수술 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시기가 비슷하다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외국에서 오는 분들 많고요. 저희 특별한 시술법이 이제 재발하지도 않게 하고 지방 이식도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눈 밑에만 특화돼서 잘 시술하다 보니까 제가 학회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전혀 안면이 없는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술하러 오시면 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원장님이 되게 유명하셔서 다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게 해서 그럼 되게 기분이 좋죠. 왜냐면 의사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 좋은 이유가 수술을 하시고 다음날 바로 자기 진료를 다 합니다.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정형외과 진료도 하시고 치과 선생님도 치과 진료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없으니까 되게 편하죠. 만약에 하안검으로 절개해서 수술했으면 일주일 동안 시리로 꼬매져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진료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이 바로 다음날부터 진료를 하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다크서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왔거나 꺼진 경우는 튀어나왔으면 재배치를 하면 되고, 꺼진 경우는 지방 이식을 하면 되는데, 튀어나오거나 꺼진 것 없이 색깔만 새까맣게 피부색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색깔만 있는 다크서클인데, 그런 경우는 피부색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재배치를 하든 지방 이식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도 사실은 색깔 자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없앨 수 없는 하나의 요소고, 저희 같은 경우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피부를 절개하고 피부를 당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더 심해질 리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나이 주름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나이 주름이 너무 심한 사람은 사실은 저희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효과가 없으시다고 하지 마시라고, 굳이 하시려면 하안검 절제술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좀 당황해 하시죠. 저희한테 수술하시는 것보다 너무 주름이 많고 피부가 처짐이 심해서 정형외과 가서 절개하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안내해드리면 자기는 찢는 게 싫어서 여기 왔는데 왜 딴 데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저희가 시술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술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성형외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물 고랑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처럼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수 없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쓰는 방법이 고랑에다가 필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러가 잘 넣으면 표가 안 나게 잘 되는데 좀 잘못 넣으면 울퉁불퉁하게 되고 푸르게 비쳐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이제 녹일 수도 없고 녹여도 잘 안 녹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거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필러를 주입한 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서 망쳤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필러를 넣으면 실패를 해서 오히려 그 눈물 고랑도 없어지지 않고 모양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술하시라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제가 재수술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업계에다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눈밑 지방 이식은 제일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러 오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눈물 고랑이 남았는데 다른 데서는 해결 못한다. 원래 해결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밑에 지방 이식하는 건 엄청 어려우니까 눈물 고랑을 그대로 둔 채로 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지방 이식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눈물 고랑은 없어도 코하고 광대 사이에 앞광대라고 하는 이 부위가 만약 이렇게 오목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어두운 조명에서 보면 거기가 움푹 꺼져서 좀 다크서클이 훨씬 심해 보이는데, 그 앞광대 부분을 지방 이식을 해서 통통하게 이렇게 해서 볼록하게 만들면 조명도 잘 받고 사진이 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광대 지방이 눈물 고랑 말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앞광대 지방 이식을 해주면 사진도 잘 나오고 여자분들이 프로필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눈밑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전적인 요인이란 말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들은 대부분이 다 눈밑 지방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 분은 여자분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달라고 왔는데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남편 보고 당연히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그걸 전문 분야도 아니고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원래 자기 가족들은 시술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구사항이 원장님이 잘한다는 건 알고 왔는데 수술도 잘해줘야 되지만 성형외과 남편이 모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인데다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냐고. 일단 해보자고 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남편을 깜짝하게 속이고 수술한 거 티 안 나게 해서 수술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친정엄마도 데리고 오고 여동생도 데리고 오고 심지어 자기 딸도 아빠 몰래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 경우가 있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 있으니까 식구들이 다 와서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성형외과 남편이 모르게 하게 다 성공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제 환자였다는 겁니다. 상주들이.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으니까 눈밑지방 수술을 한 사람이 하면 또 옆에 사람도 하고 옆에 사람도 하고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다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상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여야 되는데 저를 보자 아이고 원장님 오셨으니까 다 여기 원장님 환자들이네 이렇게 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인 소개로 많이 오는데, 그 지인이라고 하면 자기 주변 사람이 수술했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가 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가장 많은 지인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한 명이 했다는 말은 주변에 다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보는데 자기 가족이 했는데 진짜로 몇 년 지나도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잘 있네 이런 걸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지인 중에서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시술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는데, 특히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학생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시술은 받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시술 비용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싼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시술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이제 환자분이 너무 비싸다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20대 초반 여대생이 저희한테 시술하지 않고 다른 데 시술했다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다 튀어나와가지고 재수술을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잘못된 것도 안타까운데 저희가 너무 비싸서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좀 미안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비용을 받지 않고 거의 더 싸게 해줘서 시술을 했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진을 찍기 싫대요. 사진 찍으면 눈밑이 그늘져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안 찍다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뭐 더 필요한 경우에 지방 이식까지 해가지고 훨씬 동안으로 변하고 나면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너무 사진을 자주 올리게 된대요. 사진 찍기가 너무 좋대요. 친구들하고 있어도 사진 찍는 걸 막 즐겨하게 되고, 그런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겨요.